한편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요, 국가의 책임을 따져 물었습니다. 어제 이태원 파출소를 찾았는데 여기서 국가와 관련된 당시의 현장에 왜 경찰이 없었느냐 이런 것을 따져 물었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에겐 그럴 자격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판교 추락 사고 그리고 이천 화재 사고 당시 이 떡볶이 먹방을 했다 이런 것을 다시 소환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입니다.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정부는 어디에 있었는가를 국민들께서 묻고 계십니다. 현장 관리 경찰력은 파출소 소속 외에는 없었던 거예요. 작년에는 그 지원 인력이 있었잖아요. 2020년 경기도 이천물류센터 화재로 38명이 사망했습니다만 대통령은 사과를 하지 않았고 당시 경기지사는 이른바 떡볶이 먹방을 찍었습니다. 2014년 이재명 대표께서 성남시장으로 계실 때 판교에서 환풍구 추락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지 않으셨습니까? 대형 참사에 그리 태평하셨던 분이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재명 대표는 국가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네, 물론 맞습니다. 책임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말 100번 맞죠. 근데 이 국민의 입장에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왜 그랬냐? 이재명 대표만큼은 그런 얘기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과거의 이재명과 현재 이재명이 싸우는 구도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재명 대표의 말이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부가 사고의 최종 책임자로서 무한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라는 비판을 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말에 힘이 실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다들 기억하고 있다시피 2014년에 판교에 큰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 당시 성남시장이었었죠. 최종 책임자로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뭐라 그랬냐면 대책본부장을 이재명 대표가 맡으시라라고 했는데 거부했습니다. 나 책임 없다. 게다가 그럼 성남시에 우리 대책본부라도 좀 설치하자. 이것도 안 된다. 이렇게 거절하신 분이거든요. 이제 와서 2022년에 야당의 대표로서 이런 지적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2014년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의 말이 발목을 잡는 것이죠. 게다가 2020년에 이천물류센터 사고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했을 때 이재명 대표 어디가 있었습니까? 떡볶이 먹고 먹방하고 그러다 나중에 후에 들키는 바람에 급하게 사고를 수습하느라고 막 애를 먹었었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이재명과 현재 이재명은 왜 메시지가 달라졌느냐? 야당 대표일 때 다르고 성남시장일 때 다르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과거의 조국과 현재의 조국이 싸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재명 대표, 과거의 이재명 대표가 현재 이재명 대표와 싸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김영주 의원님께서 보시기엔 어때요? 뭐만 하면 이제 내로남불 논란이 계속 따라붙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부분은 아픈 부분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 상태,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행안부 장관이든 뭐 총리든 또 실제로 용산구청장이든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사퇴할 용의가 있다. 그렇지만 사퇴를 마무리하고 가겠다. 이렇게 발언한 사람이 이 정부에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고 지금 현재 뭐 당신 이재명도 그때 그랬으니까 우리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네. 문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 이번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희생자의 명단과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서 당 차원의 발표와 함께 추모 공간을 마련하자. 김재섭 위원님.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굴과 이름 꼭 공개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굉장히 저렇게 야당으로서 무책임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는데 제가 있는 이제 도봉구 지역에도 희생자 한 분이 계셔가지고 사실은 어떻게든 그분의 이제 신변 보호라든지 저희가 필요한 행정적 조치만 하려고 했었지 명단을 공개하거나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전원의 명단을 공개하자 이거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생각밖에 전 들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쟁을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저도 대구지만 군대에 있을 때 2003년도 대구 참사 때
그때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도 보면 나이하고 이름하고 주소까지 다 나왔습니다. 성수대교 때는 고등학교까지 다 나오고 그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애도 더 슬퍼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인이라든지 저도 이번에 156명 돌아가셨지만 그중에는 제가 아는 지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모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애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위패나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2003년도 대구 지하철 참사나 세월호 참사 때는 시신을 찾거나 신원 확인을 하는데 어려웠기 때문에 공개를 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과거에는 유가족이 뭐 동의하고 요구가 있었다 이런 점이 있었는데 현재는 또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이틀 만에 시건을 확인했고 또 희생자를 희롱하거나 조롱하는 이런 모욕하는 글에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2차 가해 논란도 있어서 이 논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